살다 보면 유난히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리던 말이 점점 무례해지고 부탁처럼 시작된 요구는 당연한 듯 반복됩니다. 어느새 나는 누군가의 말에 웃으며 넘기고 부탁에 망설임 없이 괜찮아요라고 대답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점점 피곤해지고 나 자신도 모르게 지쳐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나를 너무 쉽게 대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때로는 말조차 함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속으로만 삼켰던 감정들이 마구 떠오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드는 말. 그 중에서도 누구나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말 습관 3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3가지 표현은 결코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정하고 조용한 말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나를 지켜내는 방식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태도를 바로잡고 분위기를 다르게 만드는 언어. 말 한마디로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방법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관계는 말에서 시작되고 말로 인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 한 문장으로도 관계의 무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말은 억지로 싸우지 않아도, 억울한 감정을 참지 않아도, 내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품격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을 하나씩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 어떤 표정과 어떤 속도로 전달해야 더 효과적인지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정도로 좋아지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침묵 대신 말을 고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문장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한 문장은 상대방의 의견에 무작정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의 입장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대부분의 불편함은 의견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회의 자리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혹은 가족 간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도 우리는 종종 상대의 말에 내 의견을 숨기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은 편안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생각은 사라지고 상대의 말만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늘 수동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자연스럽게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라는 말은 그 흐름을 끊어줍니다. 이 문장은 분명한 경계이자 상대를 자극하지 않는 부드러운 벽입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 말을 꺼내는 순간의 태도입니다. 당황하거나 불안한 표정, 흔들리는 눈빛은 오히려 말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너무 빠르지 않게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은 단지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는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존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말을 꺼내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점차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감정이 아닌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두 번째로 소개할 말은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자칫 단순한 유보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주도권을 지켜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제안과 부탁, 요청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이 담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네진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요청에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면서 시작됩니다. 한 번의 수능은 곧 당연한 예스가 되고 그 예스는 반복되며 당신을 아무 말 없이 들어주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당신이 힘들어도 당신의 일정이 있어도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껏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유예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는 당신이 어떤 제안에도 무조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당신에게는 결정을 할 시간과 권한을 되찾아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을 습관처럼 사용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 어떤 요청을 던질 때 반드시 한 번쯤은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잠깐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단순히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거절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생각할 여지를 남겨 관계를 망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말은 탁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말이 상대방에게 당신이 내 결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금세 대답할 거라고 기대하기에 마음대로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문장 하나가 그들의 예상을 무너뜨리고 관계의 균형을 다시 맞춰줍니다. 이 말은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의 선택권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이고 성숙한 표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이 표현은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책임 전가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조직, 가족 관계 안에서 자주 겪는 일 중 하나는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일이 떠넘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혹은 괜히 분위기 깰까 봐라는 이유로 말없이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침묵은 오히려 다음 상황에서 더 큰 부담을 불러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바로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겉보기에 단호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경계를 분명하게 세우고 관계의 균형을 지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는 무게감이 큰 만큼 이 말이 지닌 효과 역시 매우 강력합니다. 특히 여러 번 반복되며 습관처럼 전가되던 일들을 한순간에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감정적으로 터뜨리듯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착하고 조용한 어조로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상대는 놀라움과 동시에 당신의 단단한 태도에 주목하게 되고 그제야 이 사람은 자신의 기준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특히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부담을 떠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절실합니다. 조직에서 일 잘하는 사람, 가족 안에서
헌신적인 사람. 친구들 사이에서 늘 챙겨주는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 말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지극히 성숙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존중하는 언어를 익혀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세 가지 말은 모두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각각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활용되지만 공통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감정, 시간과 에너지를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권리를 존중받기 위해선 조용하고 단단한 언어로 나의 경계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관계의 태도를 바꾸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삶이 달라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이 말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말은 결국 실천되어야 진짜 힘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표현을 알고 있다 해도 그 말을 꺼낼 용기와 상황이 없다면 말은 단지 머릿속에만 머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로 이 세 가지 말을 삶 속에 적용해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들의 경험을 통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5년 전 명예퇴직을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전현무님의 사례입니다. 그는 한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그는 상사와 동료들 사이에서 말 없이 다 해내는 사람으로 불렸고, 그만큼 무리한 업무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몰리곤 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이건 연무 씨가 정리해서 자료 만들면 좋을 것 같네요라고 말하면 아무 말 없이 웃으며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상사는 멈칫하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후부터는 그에게 당연한 부탁이 줄어들었고 동료들도 업무를 나누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현무님은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자신을 지쳐가게 만들던 고리를 끊어주었다고. 두 번째는 고아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매우 신뢰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뢰가 어느 순간부터는 과도한 기대와 요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업 외 상담 요청, 주말 늦은 시간에 오는 메시지, 개인적인 부탁들까지 모두 그녀에게 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부모가 주말 밤늦게 장문의 상담 요청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는 단 한 줄의 답장을 남겼습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어떤 부탁이든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원칙을 지켰고, 학부모들도 더 이상 그녀를 언제든 가능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림님은 말합니다. 예전보다 바빠진 건 아니지만 감정적으로는 훨씬 덜 피곤하다고. 이 사례들은 말의 힘이 단지 상대를 바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꺼낸 말은 상대방의 태도를 바꾸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됩니다. 좋은 말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관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을 어떤 순간에 어떤 표정과 말투로 꺼내느냐입니다. 언어는 단어 자체보다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훨씬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세 가지 말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말의 속도와 호흡입니다.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을 꺼낼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빨리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이 말을 하게 되면 상대는 그 말보다 당신의 불안한 태도에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말할 때는 호흡을 천천히 가다듬고 한 문장씩 또박또박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끝을 흐리지 않고 단호하게 마무리할수록 당신의 의도는 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둘째, 표정과 시선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오히려 미소보다 진지한 눈빛이 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허공을 보거나 말을 얼버무리면 상대는 그 말을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며 침착한 표정으로 말하면 그 한 문장은 당신의 태도 전체를 반영하게 됩니다. 눈빛에서 나는 이 결정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져야 상대는 더 이상 당신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셋째, 말 뒤의 태도입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 후에 다시 상대의 부탁을 받아들인다든지 뒷말을 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경계를 선명히 하기 위해 쓰는 말입니다. 한 번 그렇게 말했다면 이후 행동에서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가 설득하려 들거나 그래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는 말로 다가올 때는 웃으며 말하세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제 몫은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단호하되 예의를 잃지 않는 말이 관계를 지키고 당신을 지켜냅니다. 이 모든 훈련은 단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스스로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연습하고 나면 당신의 말은 점점 더 힘을 갖게 되고 당신 자신도 스스로의 경계를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방식은 곧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어떤 말투로, 어떤 단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전혀 달라집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표현,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문장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상대에게 다음과 같은 인식을 남깁니다. 이 사람은 경계를 알고 있다. 이 사람은 감정보다 생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당신이 말을 꺼내는 방식이 일관되고 상황에 따라 예의와 단호함의 균형을 유지한다면 상대는 처음엔 낯설어 하더라도 점차 당신의 태도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바뀌면 관계도 바뀝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새로운 언어를 쓰는 순간 대화의 분위기와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 같았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반사적으로 대답했을 부탁에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상대는 처음엔 당황하거나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무 말이나 쉽게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그런 인식이 쌓이면 당신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단순한 언어가 당신의 신뢰도와 존재감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먼저 정립한 말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반응에 휘둘리며 내 감정을 숨기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말은 그 경계를 그리는 도구입니다.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도 차갑게 돌아서지 않고도 우리는 단호해질 수 있습니다. 단지 표현을 연습하고 마음을 담아 말하면 됩니다. 연습 없이 변화는 없습니다. 관계의 피로감을 줄이고 더 건강한 연결을 만들기 위한 일상 속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3가지 말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도 내 입에서 자유롭게 나오지 않으면 결국 그 말은 머릿속 이론으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천의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 말을 내 언어로 만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실천 방법은 미리 떠올려 보기입니다. 평소 자주 부담되는 상황이나 특정 인물과의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매번 내게 부탁을 던지는 상사, 주말마다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가족, 구성원, 내 생각은 묻지 않은 채 결정을 내려버리는 친구.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이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혹은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은 문장을 떠올려 보고 머릿속으로 반복해 보는 겁니다. 말은 익숙해질수록 덜 두렵습니다. 두 번째는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눈빛과 말투는 말의 의미를 결정짓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말해 보세요.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입에 잘 붙지 않을 수 있지만 말의 속도와 얼굴 표정을 조정해가며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문장이 내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준비할 때처럼 내 언어를 다듬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짧은 실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에서 이 말을 쓰려다 보면 부담이 큽니다. 처음에는 가장 작은 거절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은 너가 예약해줘라는 부탁에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해보는 겁니다. 거절이라기보다 여지를 남긴 표현이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상대에게도 부드럽게 다가갑니다. 그렇게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3가지 말이 당신의 일상 언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말을 썼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태도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선을 긋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선택이며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질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3가지 말, 그건 제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제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아닙니다. 이 표현들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나를 지키는 언어이자 나의 경계를 존중받기 위한 선언입니다. 겉으로는 짧고 담백하지만
그 속에는 자기 확신과 존엄함, 그리고 관계를 바르게 세우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존중받기 위해 먼저 내가 나를 존중해야 하고 그 출발점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의를 지키는 것과 스스로를 낮추는 것을 혼동합니다. 그러나 둘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 공손함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킨 채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누군가가 무례한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은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때론 두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고 연습하다 보면 이 말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기억됩니다. 어떤 말투를 썼는지, 어떤 태도로 말했는지, 그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곧 당신에 대한 인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이다. 예의는 있지만 쉽게 휘둘리지는 않는다.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당신의 품격을 쌓아갑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으며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참고 넘기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례함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하고 당당해지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